자, 여러분들 임꺽정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드라마로 한 편도 안 빼고 다 봤고요. 진짜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좀 힘세면 그 당시에 야 내가 임꺽정이다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이 허구 약간 그냥 실존 인물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래동화처럼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있었어요. 실존 인물입니다. 바로 홍길동, 장길상과 더불어 조선 3대 도적이라 불렸던 임꺽정.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소설, 만화를 통해서 임꺽정을 의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의적, 맞아요, 의적, 맞아요. 의로운. 의로운 도적이란 얘기죠. 자, 그런데 실제로도 임꺽정은 우리가 알던 대로 정의로운 인물이었을까요? 오, 뭔가 있나 보다. 자, 놀랍게도요. 실록 속의 임꺽정, 그 임꺽정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예? 근데 대부분 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조선 조정에서는요. 임꺽정을 대체 어떤 모습으로 기록했을까요? 보시죠. 도적의 도목 임꺽정이 흉악한 무리들을 불러 모아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는 등 못하는 짓이 없더니 심지어 관군에 대적하여 왕사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니 의적이 아니네요? 그렇죠. 흉악한 도적의 도목 임꺽정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재물을 뺐더니 심지어는 관리까지 죽이며 나라에 대적했다는 겁니다. 자, 이 실록 기록 어디에도 임꺽정이 백성을 도왔다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록의 기록과 달리 우리가 봐온 드라마, 소설 여기서 임꺽정은 의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태껏 임꺽정은 왜 의적으로 기억된 것일까요? 오늘의 주제, 조선판 범죄와의 전쟁. 조선을 뒤흔든 세기의 도적 임꺽정의 모습을 벗겨보겠습니다. 도대체 혹시 범죄와의 전쟁 영화 보셨나요? 가자. 하면서 알죠. 알죠. 행배야. 네, 알죠. 그죠? 행배야. 네. 전국의 범죄자를 무더기로 체포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조선시대에도 벌어졌습니다. 조선판 범죄와의 전쟁, 그 중심에 임꺽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 가족 관계는 어땠는지와 같은 정확한 기록은요, 실록과 야사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꺽정의 고향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임꺽정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또 범죄 전쟁은 어디 배경으로 하는 건가요? 그럼 부산 부산- 쪽이니까 뭔가 마산 이쪽일 것 같아요. 목포. 바로 경기도 양주입니다. 양주. 네, 양주입니다. 자, 그런데요, 양주에서 태어난 임꺽정의 어린 시절은요, 결코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임꺽정은 태생부터 평범하게 살 수 없는 신분이었기 때문이죠. 보시죠. 임꺽정은 양주의 백정이다. 아, 백정. 네. 자, 백정하면요, 보통 소나 돼지를 잡는 도축하는 모습을 떠올리시죠? 반일에 꼭 필요한 소를 잡는다는 부정적인 이미지 탓도 있지만요, 도축 때문에 나는 그 피비린내와 역한 냄새가 백정을 천대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는요, 일반 백성을 양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양인보다 신분이 더 낮은 최하위 계층으로 노비가 속한 천인이 있었죠.
자, 그런데요, 이런 천인보다 사회적으로 더 천대받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 밑인가요? 금이치예요? 맞습니다. 바로 천민. 백정 역시 그 밑바닥 천민에 속합니다. 최하위네요. 그렇죠, 그렇죠. 좀. 백정의 선조는 고려시대에 북쪽으로부터 흘러들어온 말갈인과 그란인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 조선 팔도에는요, 버려진 황무지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요, 땅을 개간한 자에게 그 땅의 소유권을 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아. 심지어요, 개간할 수 있는 땅 면적에 제한도 없앴습니다. 와. 개간하기만 하면 면적에 제한 없이 땅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토지를 줄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죠. 야. 자, 그리고 이때 재산 늘리기에 혈안이 된 이 권세가들의 눈에 띈 곳 어디였을까요? 갈대밭.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무주공산인 황해도에 넓게 깔린 갈대밭. 자, 그렇게 이 권세가들이 황해도 땅을 개간하려던 그때 갑자기 갈대밭을 개간하려던 권세가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개간을 하려고 했는데 갈대를 베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백성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 그럼 굳이 갈대밭 개간으로 돈과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이 그 갈대를 백성들에게 판다면 어떨까요? 아. 자, 권세가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 이 잔머리를 굴려서 편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조선 조정에는 개간하겠습니다라는 신고만 하고요. 그리고 그 갈대밭의 갈대를 황해도 백성들한테 파는 거예요. 아. 자, 이런 상황에 가장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임꺽정. 그렇죠. 이전까지는 아무렇게나 배웠던 갈대를 이젠 돈을 주고 사서 쓰라고 하니 어떻겠어요? 화나죠. 열받죠. 열받죠. 황금의 땅인 줄 알고 왔던 황해도에서 임꺽정은 생계를 걱정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맞닥뜨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 조정에선 이 사실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알았을 것 같아. 근데 알아도 이건 너무 심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얘들아 적당히 좀 해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적당히 좀 해줘. 예. 아니나 다를까. 갈대를 베어먹고 사는 백성들의 최소한의 생계는 포장해줘야 한다면서 갈대밭을 돌려줘야 됩니다라는 상소가 올라옵니다. 네,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소가 올라왔을 때 명종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중요한데. 네, 예. 갈대밭은 내수사에 귀속시키는 것이 옳기에 이미 귀속시키도록 하였다. 갈대밭을 왕실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임꺽정은 더 이상 갈대를 사서 쓰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이거 국가가 관리한다고 하니까? 와. 아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 조선 왕실은요, 도와주기는커녕 권세가들에게 주던 갈대값을 이제는 나라에 세금으로 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 상소가 그렇게 올라오는데도.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임꺽정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끓어오르는 분노. 그 분노를 사귀는 일뿐이었습니다. 야. 자, 그러던 1559년 3월 황해도에 흉흉한 일이 연달아 벌어집니다. 약탈과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겁니다. 심지어는요, 대낮에 관아에 감옥을 부수고요, 포조를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왜요? 화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닐까요? 무시무시한 도적이 등장해서 황해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임꺽정. 맞습니다. 바로 임꺽정. 백정을 향해 오랫동안 이어진 차별과 멸시, 그리고 권세가들의 끝없는 탐욕 때문에 극한으로 내몰린 임꺽정이 결국
누구든 죽고 싶은 놈은 내 앞을 막아서라. 황해도를 주름잡는 도적이 된 겁니다. 당시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무리는 8, 9명에 지나지 않으며 모이면 도적이고 흩어지면 백성이다. 자, 임꺽정은요, 도적 무리를 거느린 도적단의 우두머리였던 겁니다. 임꺽정은요, 이렇게 도적이 되길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 도적단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오디션 봐야죠, 오디션. 네. 힘이 있는지. 자, 임꺽정의 도적단에 들기 위해서는요, 특별한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오디션 맞네, 오디션 맞네. 오디션 있었네요. 맞네. 도적 오디션. 도전 오디션. 네. 자, 시험은요, 산 중턱에서 시작됩니다. 시험대에 오른 사람은요, 오, 눈앞에 놓인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오. 눈앞에 팥을 가득 채운 20마리의 포대자루가 있었거든요. 와. 그리고 팥 20마리를 쥐고 산 꼭대기에 재빠르게 오르라고 합니다. 자, 20말, 한 말이 1.6kg이라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팥 20말, 20말은 약 32kg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임꺽정은요, 강한 힘, 민첩함, 이런 걸 갖춘 자를 도적단으로 삼았던 겁니다. 대박이다. 확실하다. 그런데 왜냐면 그거 훔쳐서 도망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요, 풍채 좋고 힘 좋은 사람이 아닌데도요, 도적단 지휘부의 그 핵심에 오른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작전 짜는 사람. 정답, 역시. 바로 전략가들입니다. 똑똑한 자들을 골라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뒤쫓아오는 관군을 속이는 일을 맡겼죠. 임꺽정은요, 체계를 갖춘 조직적 도적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임꺽정이요, 황해도 지역에서도요, 아주 집중적으로 노린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을 노립니다. 왜였을까요? 좋은 물건들이 한양으로 많이 가니까. 그렇죠. 교역을 하니까 거기서. 맞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상인들의 보따리엔 권세가들이 좋아할 만한 귀한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임꺽정은요, 으슥한 산길에 숨어 있다가 그 귀한 물건을 싣고 가는 상인들을 노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선의 임금 명종까지 임꺽정의 이름 3글자를 알게 되는 대사건이 벌어집니다. 보시죠. 임꺽정을 추적할 즈음에 패두의 말을 듣지 않고 군사 20여 명만을 주어 초라하고 서툴게 움직이다가 마침내 패두가 살해당하게 되었다. 당시 이 도적을 잘 잡기로 유명한 평안도 개성의 포도관이 임꺽정을 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도둑놈들은 순순히 무릎을 꿇어라. 새벽을 틈타가지고요, 20여 명의 이 포조를 대동했지만 포도관이 그 자리에서 화살 7대를 맞고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 일로 임꺽정은요, 한양 조정에까지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도적들의 우두머리였던 임꺽정이 관군을 죽인 시대의 범죄자가 된 순간입니다. 자, 포도관을 살해하면서 무시무시한 도적으로 이름을 알린 임꺽정. 이대로 뒀다간 임꺽정이 언제 황해도를 벗어나 전국구 도적이 될지 모를 일입니다. 농가와 민가에 불을 지르고요, 그들의 소와 말을 빼앗습니다. 만약 이에 불복하거나 항의하면 사지를 찢어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합니다.
마을에 빈번하게 출몰해 극악 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임꺽정. 하지만 여전히 임꺽정이 잡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 확인해 보시죠. 살해하는 일을 멋대로 하니 사람마다 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촌민은 도적에게 침략을 당하고서도 보고도 하지 않고 수령은 도적의 횡행함을 듣고서도 체포하지 않습니다. 자, 임꺽정이 고발자를 처참하게 살해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요, 보복이 두려웠던 사람들은 입을 꾹 닫은 겁니다. 지방의 수령조차 임꺽정을 두려워하니 일반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더 무섭겠어. 그렇죠. 당시 국가의 기강은 백성을 지킬 힘도 없을 정도로 무너져버린 상태입니다. 너무 아, 무섭나 근데 보다. 잠깐 처음에는 약간 의적 그러니까. 느낌이었는데 점점 약간 좀 그냥 네. 도적이네요. 교수님, 그럼 임꺽정이 탄간 어리는 벌 주고 백성을 막 구했다는 얘기는 다 거짓인가요? 당시 기록이 통치자의 입장에서 서술된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임꺽정이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약탈해가지고 나누어졌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약탈한 물건들을 자신들의 무리들이 나누어 가지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들에게 동조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으로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좀 그런 얘기 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빼주세요. 임꺽정 느낌으로 뭐 생각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 다 빼주세요. 완전 달라요.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저랑 스타일이 너무 다르네요. 완전 스타일이 다르나요? 완전 다르죠. 그래요? 네. 당시 지배층 기록인 실록석 임꺽정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의로운 도적, 의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백정이었던 임꺽정은요, 살기 위해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겁니다. 임꺽정의 위세는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임꺽정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 각 지방 관군에게 임꺽정을 체포하라는 엄명을 내립니다. 자, 가장 먼저 지방 관군의 목표가 된 곳 어디였겠습니까? 황해도. 네, 맞습니다. 관군들은요, 임꺽정을 잡기 위해서 황해도 각지에 퍼진 임꺽정의 소굴로 향합니다. 자, 그런데 1560년 10월 22일 조선 조정에는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임꺽정이 황해도 관군을 모두 따돌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쳤다는 겁니다. 와, 평안도. 평안도까지. 네, 바로 평안도의 맹산. 결국 재빨리 평안도로 발길을 돌린 지방 관군들. 자, 그러면 이번엔 잡을 수 있었을까요? 못 잡았을 것 같아요. 관군들은 이 평안도에서도 임꺽정의 그림자조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도적단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이젠 평안도를 넘어서 강원도 이천까지 출몰했다는 겁니다. 근데 와. 임꺽정도 약간 그 동해번쩍 서해번쩍이. 그러니까. 그렇죠. 네, 명정은 임꺽정을 서탕하기 위해서 실적이 없는 이전의 관리들을 파직시키고 새로운 관리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만 새로 부임한 관리들조차 임꺽정이 두려워서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임꺽정의 세력은 더 커졌고요. 또 활동 범위도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좀 멀리 나갔나 봐요. 그러니까요. 아니, 보시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임꺽정의 도적단은요, 지금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 삼도를 지금 넘나드는데 어떻게 단 한 번도 정체가 밝혀지지 않을까요? 신발을 거꾸로 신으니까. 아, 계속 반대로 걸은 거네요. 네. 바로 상인으로 변장해서 지역과 지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요리조리 관군의 눈을 피해 도주했던 겁니다.